여러분 안녕하세요. Math in English의 정우정쌤입니다. 자, 오늘은 10강이고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명사 생림 방법 2라고 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어떤 것을 준비했을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단수형과 복수형의 같은 명사를 세는 방법, 자, 그리고요, 늘 복수형으로 쓰는 명사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 자, 오늘은 선생님 뭐예요? 자, 이렇게 궁금해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자, 우리 다큐멘터리 영상 함께 하시면, 혹시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역시 다큐멘터리 영상 보시면서 재밌는 수학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Let's go! 큰 수는 영원에 대한 갈망입니다. 생은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무한히 반복된다고 인도인들은 생각합니다. 무한한 생 중에 지금 이 생은 아주 찰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모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살면서 한 번은 이 강물에 몸을 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도인. 영혼을 돌보는 일에 그들은 생을 겁니다. 큰 수에 대한 갈망은 뜻밖의 수를 낳게 됩니다. 위대한 수죠. 모래알같이 많다. 이제 우리는 그 말을 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모래 알갱이들, 혈액 속의 적혈구, 하늘의 별들. 이 숫자를 가지고 나서야 우리는 더 거대한 곳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됐죠. 가장 작은 0을 만들고서 큰 수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영상 잘 보셨죠? 자, 인도인들은요, 살면서 한 번쯤은 이 강물에다가 몸을 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그쵸? 바로 겐지스강과 관련된 영상 보셨고요. 자, 그리고 이 영상, 그 다음 영상을 보면서는 모래알같이 많다. 자, 요런 것들, 여러분 큰 수에 대한 그런 욕망, 그래서 결과적으로 0을 찾게 됐다, 뭐 요런 영상들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오늘 무엇을 주제로 삼았을까요? 자, 여러분 겐지스강에 있는 물 생각나시나요? 자, 그리고요, 모래알같이 많다. 자, 모래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물은요, 어떤 용기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집니다. 모래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명사들을 바로 물질 명사라고 하는데요. 이 물질 명사는요, 딱 하나 형태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로 삼아야 할지 참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이나 모래처럼 어떤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 명사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을 오늘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하시면 오늘 그 궁금증을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 시작할게요. 자, 여기에요. 겐지스강 보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모래알이 보입니다.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자, 물은요, 이렇게 네모난 통에 담으면 네모난 모양이 됩니다. 자, 둥그런 그릇에 담으면 둥그런 모양이 되죠. 자, 모래알은 어때요? 자, 이렇게 손 안에 들으니까 손 안 한 움큼 이렇게 쥐어진 것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 모래알도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일정한 형태가 없는 명사, 물, 모래,
자, 이런 것들을 물질 명사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물질 명사 어떻게 셀 수 있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셀 수 없는 명사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 명사인데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셀 수 있을까? 자, 먼저 물질 명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처럼 형태가 일정치 않은, 즉 형태가 없는 명사에는요. 자, water 뿐만 아니라 coffee도 있고요. 자, coffee도 마찬가지죠. 액체니까요. 그리고 콜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tea, 차도 그렇습니다. 어디에 담긴지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니까요. 자, 그리고요, bread, 빵은요, 한 조각이 될 수도 있고요, 빵 한 덩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빵의 모형이라고 정할 수 있을까요? 애매하죠? 자, 그리고 paper, 종이요, 찢었어요. 종이를 반으로 딱 찢었습니다. 자, 그럼 반으로 찢은 종이는 종이가 아닌가요? 종이죠. 자, 그러면 아주 작은 조각은요? 그것도 종이거든요. 종이도 일정한 모양이 없는, 형태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케이크. 케이크 하나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케이크 한 조각을 이야기하는 건지 마찬가지로 물질 명사에 해당되겠습니다. sugar, 설탕도요. 모래처럼 담는 용기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고요. chocolate, 초콜릿 하나, 이 한 덩어리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한 조각을 하나로 초콜릿이라고 말하는 건지 자르면 초콜릿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so 비누도 마찬가지고요. sand, 방금 전에 나왔던 모래도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셀 수 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자, 물 한 잔 또는 한 병. 자, 이렇게 이런 물질 명사들은요. 담는 용기로 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glass에다가 담았다면 a glass of water, 물 한 잔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물이요, 병에 들어가 있다면 a bottle of water, 물 한 병이 되는 거죠. 즉, 담는 용기, 그릇을 사용해서 물질 명사를 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물 두 잔이라고 할 때는 two, 자, glass를 복수로 glasses of water 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물 세 병이라고 할 때는 three bottles of water. 자, 이렇게 bottle 이라는 용기를 복수로 만들어줘서 셀 수 있겠습니다. 아하,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볼까요? 이번엔 커피인데요. 커피는 보통 뜨거운 음료로 많이 알고 있죠. 물론 요즘엔 아이스도 있지만, 그죠? 아이스 커피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커피 잔에다가 마십니다. 손가락을 걸고 마실 수 있는 이것, 바로 컵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a cup of coffee라고 해야 커피 한 잔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담는 용기를 이용해서 셀 수 있구나. 역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커피 세 잔이라고 한다면 three cups of coffee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아하, 이렇게 일정한 형태가 없는 명사도 셀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빵도요. 선생님이 그랬죠. 모양에 따라서 한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한 조각을 말하는 거야.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 정확하게 a loaf of bread, 빵 한 덩어리라고 표현해 줄 수도 있겠고요. 빵 한 조각, slice 이렇게 잘랐어요. 자, 그러면 a slice of bread, 한 조각의 표현이 정확히 되죠. 자, 역시 복수형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요. two loaves of bread 하면 빵 두 덩어리가 될 거고요. three slices of bread 라고 한다면 빵 세 조각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복수형을 만드는 방법까지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계속 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종이입니다. 종이는 우리가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세잖아요. 자, 따라서 piece를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A piece of paper. 자, 만약에 세 장이라면 three pieces of paper 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죠. 자, 물질명사도 다 셀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죠?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계속 갑니다. 자, 이번엔 케이크입니다. 자, 케이크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이렇게 표현해주면 좋겠죠. 그렇다면 확실히 셀 수 있겠죠. 따라서 역시 piece를 사용해서요. A piece of cake 해줄 수 있겠고요. 케이크가 5 조각이다 라고 한다면 5 pieces of cake
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아하, 케이크도 이렇게 셀 수 있구나. 그럼 선생님, 설탕이랑 모래 이런 것도 세는 방법 궁금합니다. 자, 우리 보통이요. 설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푼에 담아서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이렇게 담잖아요. 그죠? 뭔가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자, 그래서 spoonful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는데요. 스푼 한 가득입니다. 맞죠? 그래서 a spoonful of sugar라고 한다면 설탕 한 스푼이란 표현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설탕을 보울에다 담았다면 그 보울, 담은 용기를 사용해서 a bowl of sugar라고 표현해줘도 설탕을 셀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스푼으로 사용하느냐, 보울에 넣었느냐, 자, 그 용기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3스푼이라면 3 spoonfuls of sugar 라고 해주면 되고요. 2 보울이라면 2 bowls of sugar 라고 표현해주면 역시 가능하겠죠? 담는 용기를 사용해서 셀 수 있구나. 자, 갑니다. 이번에는요. 초콜릿이나 비누 한 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우리 bar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막대 모양을 말하잖아요. 초콜릿이나 비누, 막대 모양이기 때문에 bar를 사용해줘서 a bar of chocolate, a bar of soap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 자, 초콜릿과 비누도 세는 방법이 있구나. 자, 그런데 선생님, 초콜릿이요. 이렇게 탁 쪼개서요. 한 조각, 이건 어떻게 표현해 줍니까? 자, 그럴 때는 조각, piece를 사용해서 a piece of chocolate 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조각 낼 수 있는 모양이 있죠? 딱 부러뜨려서 요거 한 조각, a piece of chocolate. 두 조각, two pieces of chocolate.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잘 보시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속에 나왔던 모래. 자, 이것. 아까 보니까 손에 이렇게 한가득 있다가 쑥 아래로 빠져나가던데요. 자, 우리 손 모양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모래 한 줌이라고 할 때 손에 가득 있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이 되시죠? 자, 그래서 a handful of sand 라는 표현을 사용해 줍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들어있느냐? 손에 한가득인지 아니면 스푼에 가득인지 아니면 보울에 들어있는지 컵에 있는지 글라스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물질 명사도 세는 방법이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이런 물질 명사를 세는 방법 공부해 봤으니까요. 조금 응용해 보는 게 좋겠죠? 자, 업그레이드 코र्스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어떤 내용을 준비했는지 짜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크게 정답 외쳐주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1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차 2잔입니다. 자, 차도요 보통 따뜻하게 마시잖아요. 자, 어떤 모양? 첫 잔 생각나시죠? 자, 그렇다면 컵을 사용해 주겠네요. 2잔이니까요.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크게 외쳐보세요. 2 cups of tea. Very good.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커피를 생각하시고 이것을 응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코र्스 2번째 만나보도록 할게요. 뿅뿅. 우유 3병입니다. 우유도 역시 액체이기 때문에 담겨있는 용기를 사용해서 셀 수가 있습니다. 자, 병은요, 영어로 뭐라고 하죠? bottle. 그쵸? 자, 그런데 3병이니까 3 bottles of milk 라고 해주면 되겠죠. Very good.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3번째 코र्스 나갑니다. 콜라 한 캔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콜라는 안 가르쳐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콜라 한 캔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한 캔. can. 맞아요? That's right.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A can of cola 라고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콜라도 캔에 들어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용기로 셀 수 있구나. 아하, 좋고요. 자, 계속 이어서 4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number 4. 치즈 2조각입니다. 자, 여러분 치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케이크처럼 잘라져 있는 치즈 보셨죠? 어허. 자, 그러면 무엇을 사용할까요? piece. 맞았어요. 자, 그런데 2조각이니까 2 pieces of cheese 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업그레이드 코र्스까지 풀어보니까
물질 명사 세는 방법 더 잘 알겠다고 하는 것 같이 들리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우리 친구 이렇게 업그레이드 코र्스까지 풀어봤으니까, 명사 세는 방법 두 번째, 자, 응용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today's expression은 무엇일런지 기대하시고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Today's expressions입니다. 자, 오늘의 표현은요, 바로 식당 갔을 때 주문하고 주문을 받을까요? 자, 이런 표현인데요. 자, may I take your order?가 바로 order 자체가요, 주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요, 당신의 주문을 받을까요? 자, 이런 의미겠죠. 자, 그럴 때 여러분은 I will have 또는 I want. 저는 뭐뭐로 할게요. 자, 이렇게 답해 줄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자면 May I take your order? 라고 물어봤을 때 I will have hamburg steak. 이렇게 또는 I want hamburg steak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그림 잘 보시면서 정답 크게 외쳐주세요. May I take your order? 네, 저는요 케이크 2조각 할게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I will have 2 pieces of cake. 그렇죠. I will have 2 pieces of cake. 2조각이니까요. 자, 계속 이어서 question number 2, 2번입니다. May I take your order? 자, 물었어요. 커피 2잔. 자, 요거 시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용기 사용해서 2 cups of coffee. 자, I will have 붙여주면 되죠? I will have 2 cups of coffee. Very good. 자, 계속 이어갑니다. 3번이에요. 자, 이번에는요. May I take your order? 자, 그런데 피자가 몇 조각인가요? 5조각. 저 5조각의 피자 할게요.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크게 외쳐주세요. 자, 이번엔 I want 써볼까요? I want 5 pieces of pizza. Very good. I want 5 pieces of pizza. Very good. 할 수 있으시겠죠? 자, 이번에는요. 콜라네요. 자, 콜라 2캔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떻게 세면 좋을까요? May I take your order? 제가 주문 받을까요? 라고 할 때 여러분은 That's right. I want 2 cans of cola 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요. 물질 명사를 세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크게 답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러 갈까요? Today's wrap up.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수 없는 명사, 즉 물질 명사를 세는 방법. 자, 우리 물 한 잔 뭐라고 한다고 했죠? A glass of water. 자, 그렇다면 커피 한 잔은요? A cup of coffee. Good. 빵 한 덩어리는요? A loaf of bread. 자,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자, 케이크 한 조각은요? A piece of cake. Very good. 자, 그리고요, 여러분 설탕 한 스푼은 뭐라고 한다고 했죠? A spoonful of sugar. 초콜릿 한 개는요? 박대 모양. A bar of chocolate.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역시 quizz를 내드려야 될 텐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이 표현은 무엇일런지 홈페이지에 영어 표현과 뜻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갈게요. 3 bottles of juice. Okay, one more time. 3 bottles of juice. 무엇일까요? 자, 정답 아는 친구들 홈페이지에 꼭꼭 올려주시고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Math in English에는 과연 어떤 내용을 준비할지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궁금한 내용 있으면 Q&A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약속하고요. 모두 안녕!